네, 먼저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월요 경제 하드슈입니다. 세계화 전략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자,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되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고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예,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렇네요. 네, 그때 내가 뭐 하고 있었나, 뭐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 하다 보면은 정말 세월이 야속하다 이런 생각 막 듭니다. 네, 대통령직의 임기가 5년인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쯤에서 이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또 향후 대한민국이 해결해 나가야 될 다양한 과제들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이번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벌써 4년이 지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도 겹치면서 아주 변수가 많았다는 느낌인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뭐 코로나 사태가 현 정부에게는 기회이자 또 위험의 요인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네네. 작년 초중순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세계에서 보기 드문 방역 대처로 인해서 코로나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대처했다. 이런 세계적인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현재는 OECD 가입국 중에서 백신 접종 수준과 확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기도 한 기회이자 위험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예. 여당 입장에서는 여론이 좋았던 상황에서 총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압승을 거뒀었는데요. 예, 예. 최근에 치러졌던 서울 그리고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아주 크게 패배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 바뀌고 있다 이런 점에 좀 경계감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코로나 사태가 문재인 정부에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효과를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뭐 지금도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넘어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예의상 국민들 덕분에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진심으로 현재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국민 때문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립니다. 예, 예. 정치적 견해를 모두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우리 국민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세계 1등의 국민성을 진짜 많은 국가들에게 만방에 알린 중요한 시기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부가 국민의 큰 길을 잡아줄 뿐이지, 뭐 그 안에서 움직이고 또 행동하는 그런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성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면 절대 안정화를 이뤄낼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뭐 여전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확산 상황을 경험 중인 것만 보더라도 현재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위기에 강한 그런 민족인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덕분에 2019년에 전 세계 GDP 규모로 12위였던 대한민국이 1년 만에 러시아와 그리고 또 브라질을 제치고 10위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잘 막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므로 공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지금 뭐 과거에는 그 꿈에만 그려봤던 세계 경제 10대 대국 반열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렇죠. 빠른 회복을 통해서 더 영향력 있는 국가와 국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전 세계 유엔에 등록돼 있는 국가가 240개국인데요. 그중에 10등 안에 많네요. 들었으니까요. 네. 네, 이게 잘하는 국가냐 못하는 국가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전교생 240명 중에서 전교 10등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상위 네. 1%입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사태가 국가마다 회복되는 속도가 아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요. 예. 자, 그만큼 빨리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21세기 중반 세계 시장을 주도할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네. 이런 움직임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분명히 뭐 이런 것들을 주도하기 위해서 뭐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불리는 수소차, 또 반도체, 바이오 이런 산업들이 크게 투자를 함으로써 성장을 했고요. 예. 또한 벤처 투자라든가 창업 등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창업 시장이 활발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예. 참고로 2002년에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 슬로건을 다이내믹 코리아 이렇게 부르면서 역동성을 강조했었는데요. 예. 그 역동성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번 현 정권에서 반등의 분위기를 가져갔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계속적으로 도전해서 훌륭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독려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현 정권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예. 뭐 수출 기업들도 여전히 잘하고 있고 국가 네, 신용 등급도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하고 그렇죠. 이 정도면 대외적인 경제 성적표로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정부의 드라이브도 중요했었고요. 또 워낙 똑똑한 기업들 그리고 또 똑똑한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맞아서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네네. 이 모든 공을 어느 하나가 잘했다 이렇게 다 가져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우리 기업가 국민들은 앞으로도 잘할 것이기 때문에 차기 정권도 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 분명히 제대로 해낸다면 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예. 자, 하지만 이런 밝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또 한손 짓게 하는 성적표 역시 현 정권에 있었는데요. 예. 뭐 대표적으로는 치솟았던 집값 문제라든가 또 저출산 쇼크, 뭐 일자리 양극화 이런 문제 등이 아주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집값 문제라든가 일자리 양극화 문제 같은 것들은 뭐 교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해 오시던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부동산 문제 뭐 어떤 능력자가 대통령이 되어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바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가 이렇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집값이 내려가도 불만이고 올라가도 문제인 그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것 생각이 같네요. 됩니다. 예. 네, 25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 중인 집값에 대해서 뭐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음. 게다가 최근에는 LH 사태까지 불거지게 되면서 여러모로 정말 명분이 서지 않는 상황인데요. 예. 개인적으로 현 정권에서 걸어놓은 제도의 효과는 차기 정권의 시차를 두고 발휘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몇 년 더 두고 볼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더하여 말씀하셨던 저출산 문제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2020년 0.83명으로 세계 꼴등 수준으로 기록했습니다. 예.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럼요. 그만큼 뭐 대한민국 살아가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낮으니 자녀를 낳는 건 역시 꺼려지는 정도, 이런 정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상태라면 어떤 희망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1년 임기를 남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련 성적표를 점검해 봤는데요. 끝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교수님. 네. 현 정권은 마무리를 잘해야겠고요. 또 다음 정권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현재 문제되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예. 점점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사회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진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주 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 써야 될 국가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왜 젊은 층이 결혼을 하지 않는지, 또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예. 국민의 삶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문제 해결, 그리고 또 이 문제가 현 정권의 1년, 그리고 이 차기 정권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였습니다.